당신의 신장을 실제로 살려낸 세 가지 과일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과, 블루베리, 배. 너무 흔해서 오히려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이 세 가지 선택이 검사 수치와 삶의 방향을 바꾼 순간들을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약을 늘리기 전, 치료를 걱정하기 전, 식탁 위에서 무엇을 고르느냐가 먼저 달라진 분들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거나 아침마다 얼굴이나 발이 잘 붓고 충분히 쉬어도 몸이 무겁다면 많은 분들처럼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장은 원래 아파도 거의 신호를 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도 처음엔 과일 이야기에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하나, 블루베리 한 줌, 배 반쪽을 매일의 습관으로 들인 뒤 소변이 맑아지고 붓기가 줄며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이 세 가지 과일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회복을 돕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살아나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하려 합니다. 만약 지금 이 내용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몸을 돌보겠다는 작은 약속을 해주세요. 이제 신장을 살리는 선택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과일부터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무엇을 먹느냐가 어떤 약을 쓰느냐보다 먼저 몸에 반응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매일 쉬지 않고 혈액을 거르며 노폐물과 수분, 염분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정교한 필터는 점점 예민해집니다. 이때 약은 분명 필요하지만 잘못된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약의 효과조차 희미해집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은 다 잘 먹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물어보면 국물 있는 식사를 좋아하고 짠 반찬이 빠지지 않으며 과일은 당이 무섭다며 아예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만 늘리는 것은 막힌 필터를 그대로 둔 채 모터만 더 세게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순서를 바꾸자고 말합니다. 먼저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치료를 더하는 것입니다. 사과, 블루베리, 배 같은 과일은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며 배출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이런 변화는 검사 수치보다 먼저 몸의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소변색이 맑아지고 다리의 무거움이 줄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부어 있습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 끝에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괴롭히면 조용히 망가지고 쉬게 해주면 조용히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왜 이 선택들이 신장을 쉬게 만드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사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그저 속 편한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신장에게 사과는 혈액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신장이 힘들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소변 속 단백질과 노폐물이 늘어나면서 거품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는 혈액이 지나치게 탁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장 안에서 노폐물과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배출시키고 그만큼
신장이 걸러야 할 부담을 줄여줍니다. 쉽게 말해 혈액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소변이 맑아지고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는 특별한 약을 추가하지 않았는데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신 뒤 사과 반쪽, 오후에 반쪽을 드시게 했을 뿐입니다. 몇 주가 지나자 몸이 덜 무겁고 얼굴 붓기가 빠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수치가 천천히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과가 직접 신장을 고친다기보다 신장이 쉬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과가 자극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배출을 유도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혈액을 정돈하고 신장이 할 일을 덜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신장의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잃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과가 신장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면 그 효과를 살리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사과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디저트처럼 사과를 드시지만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 순서를 조금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권하는 시간은 아침입니다. 잠에서 깬 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때 몸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려는 상태에 있고 소화기관과 배출 경로가 가장 부드럽게 열려 있습니다. 사과의 팩틴은 이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해 혈액으로 들어가기 전 노폐물을 정리해 줍니다. 반대로 고기나 기름진 식사 직후에 먹으면 사과의 섬유질이 소화 과정에 갇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사과는 많을수록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반쪽, 오후에 반쪽으로 나누어 드시면 혈당과 신장 모두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 껍질을 괜히 벗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팩틴과 항산화 성분의 상당 부분이 껍질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에 잘 씻어 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판 사과 주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과당 함량이 높아 오히려 신장과 대사에 부담을 줍니다. 만약 주스로 드시고 싶다면 사과를 직접 갈아 따뜻한 물을 조금 섞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먹는 사과는 약처럼 조용히 작용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두 번째 기둥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블루베리입니다. 사과가 혈액을 정리해 신장의 일을 덜어준다면 블루베리는 신장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혈관입니다. 이 가느다란 혈관들이 상하면 혈액을 걸러내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기능 저하가 가속됩니다. 블루베리의 보라빛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은 이런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활성산소로부터 혈관 벽을 지켜주고 염증 반응을 낮춰 신장이 더 이상 상처를 키우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 부종이 서서히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신장이 혈류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작은 열매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지만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잠이 깊어졌고
오후가 되어도 다리가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수치도 조금씩 안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블루베리는 눈에 띄는 자극을 주지 않지만 신장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입니다. 생과일이나 무가당 냉동 블루베리가 가장 좋습니다. 말린 블루베리나 가공 제품은 당분이 높아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블루베리는 신장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다음으로는 배출과 수분 균형을 맞는 마지막 기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가 신장을 보호한다면 그 보호는 신장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통해 온몸과 연결된 장기이기 때문에 미세혈관이 지켜지면 그 영향은 자연스럽게 심장과 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신장이 약해질수록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기억력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같은 혈관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 중에는 혈압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 수치가 덜 요동친다거나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항산화 성분이 혈관 내 염증을 낮추면서 혈류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면 신장은 무리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몸 전체의 피로도도 함께 줄어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다리 부종과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약은 꾸준히 드셨지만 오후만 되면 다리가 단단하게 붓고 밤에는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저는 식단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아침에 블루베리 한 줌을 추가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2달쯤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요즘은 저녁이 돼도 다리가 덜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변화는 블루베리가 기적을 부린 것이 아니라 신장과 혈관이 더 이상 계속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막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보호가 먼저 이루어지면 회복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이제 마지막 기둥, 배출과 균형을 담당하는 과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배입니다. 배는 사과나 블루베리만큼 화려하게 주목받지는 않지만 신장 건강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힘들어질수록 몸은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그 결과 열감, 입 마름, 잦은 소변이나 반대로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함께 나타나기 쉽습니다. 배는 이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과일입니다. 배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순히 물을 채워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배에 들어있는 소르비톨은 자연스럽게 배출을 돕고 요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변 흐름을 정리해 줍니다. 또한 배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요로와 신장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배를 드신 분들 중에는 소변이 시원해지고 몸속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물을 마시면 더 힘들어질까봐 일부러 수분을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배 반쪽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은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몸이 덜 지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신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배출의 균형을 되찾아 준 결과였습니다. 다만 배는 성질이 비교적 차기 때문에 양이 중요합니다. 하루 반쪽에서 한 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차갑게 먹기보다는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배는 신장의 흐름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함께 쓰면 좋은지 그 조합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과일을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사과, 블루베리, 배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함께할 때 비로소 신장이 회복의 흐름에 들어섭니다. 사과는 혈액을 정리해 신장의 일을 덜어주고 블루베리는 손상되기 쉬운 미세혈관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배는 그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과 열을 부드럽게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신장은 더 이상 버티는 장기가 아니라 다시 숨을 고르는 장기가 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자주 보는 실패 사례는 하나입니다. 좋은 음식을 하나만 과하게 쏟아붓는 경우입니다. 사과를 좋다고 하루에 여러 개 드시거나 블루베리를 건강식이라며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균형을 좋아합니다. 청소만 계속하면 보호가 부족해지고 보호만 하면 배출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나누어 제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무난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사과 반쪽으로 밤새 탁해진 혈액을 정리합니다. 낮에는 블루베리 한 줌으로 미세혈관을 보호해 하루의 부담을 줄입니다. 저녁에는 배 반쪽으로 배출을 돕고 몸에 열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면 혈당과 칼륨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장의 리듬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을 몇 주만 유지해도 많은 분들이 먼저 변화를 느끼는 곳은 소변과 몸의 무게감입니다. 소변색이 맑아지고 거품이 줄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과 발이 덜 붓습니다. 이는 약이 듣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신장이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지 신장이 망가지는 진짜 이유로 이야기를 옮겨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신장은 왜 이렇게 망가지는 걸까요? 대부분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부담들이 더 큰 원인입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수백 번 혈액을 걸러내며 염분, 노폐물, 수분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 과정이 매일 과도해지면 필터는 서서히 닳기 시작합니다. 소변의 거품이 오래 남는 현상은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얼굴이나 발이 붓는 것은 밤새 배출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다들 그렇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라며 넘깁니다. 신장이 조용한 장기라는 사실이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은 수년 동안 거품료를 받지만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다리가 자주 붓는 것을 오래 서서 이래서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신장은 말없이 손상을 키워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야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저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과정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증상이 크지 않을 때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과일은 이미 지친 신장을 회복시키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더 망가지지 않게 막아주는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왜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되는 순간은 늘 비슷합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몸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눈앞에 닥칠 때까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환자는 검진을 거의 받지 않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있었지만 술을 좀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고 다리가 붓는 것도 오래 앉아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과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이미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침대에 누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텐데요. 이 순간이 무서운 이유는 그때부터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을 고치고 생활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지고 약과 시술, 때로는 투석까지 고민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신장은 아직 버티고 있을 때 도와야 합니다. 완전히 지친 뒤에는 회복의 속도가 너무 느려집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3가지 과일과 작은 생활의 변화는 바로 이 늙기 전의 시간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지금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택을 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일의 효과를 완성해주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3가지 과일은 신장을 회복의 길로 올려놓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신장은 음식 하나, 약 하나로 바뀌는 장기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모여 방향이 바뀌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과 함께 꼭 지켜야 할 생활의 원칙들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짠맛을 줄이는 것입니다. 국, 찌개, 김치, 양념장은 각각은 적어 보여도 하루를 합치면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염분이 많아질수록 신장은 더 많은 혈액을 걸러야 하고 그만큼 필터는 빨리 지칩니다. 두 번째는 진통제를 습관처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관절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쉽게 먹는 약들이 신장을 조용히 상하게 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움직임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붉은 고기를 자주 먹는 습관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양을 줄이고 생선이나 두부처럼 부드러운 단백질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네 번째는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술은 수분 균형을 무너뜨리고 담배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마지막은 물을 꾸준히 나누어 마시는 습관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더해질 때 사과와 블루베리, 배의 효과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조용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신장은 당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야 할 거창한 결심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하나를 원할 뿐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국물을 조금 덜 떨지, 오늘은 물을 어떻게 나누어 마실지, 같은 아주 사소한 결정들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신장은 가장 정직한 장기라는 것을요. 괴롭히면 말없이 망가지고 쉬게 해주면 말없이 회복합니다. 사과 하나, 블루베리 한 줌, 배 반쪽 같은 선택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소변은 맑아지고 아침에 붓기는 줄어들며 하루를 버티는 힘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몸이 늘 무거웠는데 요즘은 아침이 덜 무섭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놓입니다. 회복이란 결국 이런 것입니다.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다시 감당할 수 있는 무게로 돌아오는 것.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몸이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에 과일 하나, 오늘 저녁에 물 한 잔, 그리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마음.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1년 뒤에 당신은 지금과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투석을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삶 말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